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감통편 경웅우성 부분과 관련해서 웃으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더 늙어간다. 일소일로 일소요 일로 일로라. 때에 따라서는 웃으면 아,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얘기로 웃음 치료가 있다. 스마일 세라피가 있는 겁니다. 때는 신라 제31대 신문왕 시절이었습니다. 고승대덕이었던 경흥법사의 성씨는 물숫자 수씨로서 오늘날 충청도 공주 땅에 물숫자 마을촌자 수촌마을 출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수씨들의 집성촌이었다. 집성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흥법사는 18살에 사문이 되어가지고 수도의 길로 행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수도 정진을 한 결과 경율론, 흔히 이것을 석삼자 감출장자 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장에 대한 깊은 조예와 그에 대한 명성이 정말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그렇게 풍미하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신라 제30대 문무왕, 그러니까 신문왕의 아버지죠. 선왕이 별세할 무렵 타자였던 정사정자 발걸명자 정명태자를 불러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경흥법사는 국사가 될만 하니까 내 명을 잊지 말고 그렇게 국사로 모셔서 자문을 받으라. 그러곤 그 문무왕이 별세를 해서 붕어를 하신 거죠. 신문왕이 용성에 오르자 경흥법사를 국로 곧 국사로 봉하고 삼랑사절에 머물면서 나라의 어떤 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 경흥국사가 문득 병이 들어서 병석에 와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이 넘도록 해도 병이 고쳐지질 않아. 임금이 어의를 보냈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문득 어디선가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비군이 여성이 이제 한번 병을 고쳐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문병을 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화엄경에 이르기를 착한 벗이 병을 고친다는 그런 옛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현재 경법사님의 그 병은 여러 가지 온갖 근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발병이 된 것이 아닌가. 수도 정진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스트레스성 그런 심한 우울증으로 본 것이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쁘게 웃고 좋은 일만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런 병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렇게 마련을 해왔는지 이 비구니 승이 기쁨과 슬픔을 비롯한 사람의 희로애락, 애호욕에 대한 그런 어떤 표정을 나타내는 그 가면을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탈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춤을 추자. 그걸 바라다 보는 경국사는 말할 것 없고 그 국사를 시중을 들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턱이 빠지도록 웃었다. 포복절도다.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예언대로 이 경국사의 그런 심한 우울증이랄까? 스트레스성 어떤 그런 병세가 나버린 거예요. 네. 참으로 너무 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슬그머니 문을 나가더니만 이 비구니 스님이 삼낭사 남쪽에 자리한 남항사에 들어가서는 그 모습을 찾기가 어렵게 숨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새로 꾸민 탱화, 불화를 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11면 원통상 앞에 놓여 있을 뿐 그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소재로 해서 이런 선사께서 한시죠. 찬시를 썼어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석현수범의미다 하며 호래손막절처럼 배저고 유가사하고 나감타일 부용화라. 옛 현인들이 보여준 본을 그 의미가 깊다. 응? 깊고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제 호자는 어찌호 여기서 이제 의문부사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러한 본을 본받지 않고 절차하지 않는가? 응? 또한 이제 뒤에 그런 마른 고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등 뒤에 광주리에 밑에 있는 마른 고기에 대한 그런 그 예화는 오히려 가능한 일인데 이 어찌나자 여기서도 이제 의문부사죠. 어찌하여 후일에 타일에 용화 여기서 이제 용화를 미륵부처를 말하는 거죠. 미륵부처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등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뭐 그런 내용이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현대말로 번역을 해서 옛적 어제 네가 보인 보는 그 뜻이 기꾸려 무슨 일로 후손들은 그 본을 받지 않고 등에 마른 고기를 진 건 그래도 차라리 낫구려.
어느 날에 미륵 가르침을 저버릴 것을 어이 감당하리오. 또 이 경국사는 어느 날인가 대궐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그 경국사의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대궐 동문 밖에서 먼저 채비를 차린즉 말과 안장은 매우 화려했고 그 경국사가 신는 신발이며 그가 쓰는 가시며 제대로 갖추어서 길 가는 사람들이 그 위세에 눌려서 길을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겁나서 숨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겁대가리도 없이 웬 허름한 거지 행격을 한 그 걸스니 스님이 나타나더니만 몹시 그 엉성해 보이는 그의 손에는 그 꾸불꾸불한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고 등에는 광주리를 짊어지고 경국사가 말에서 내려서 이제 발을 딛고 내려올 하마대가 있는데 그 하마대 위에서 겁대가리도 없이 거기서 앉아서 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국사의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그 스님의 그런 그 광주리 속을 보니까 마른 고기가 그 안에 있어서 그게 뭐 명태인지 또는 뭐 마른 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국사의 어떤 그 시종을 드는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매우 꾸짖었어. 그대는 승려의 옷을 입고 어찌 이러한 불경스러운 이런 마른 고기를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다니는가. 그 얘기를 들은 이 거지같이 차린이 걸스니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 살아있는 고기를 두 다리 사이에 끼고 다니는 것보다야 시장판에 마른 고기를 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이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런데 그 말을 하고서는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경목사가 대궐문을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그 거지성을 쫓아가게 하니까 그 걸성은 남산에 문수사 문 밖에 이르러서 광주리를 놓고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 문서 보살상 앞에는 그 거지 승려가 짚었던 지팡이가 놓여 있고 마른 고기로 보였던 그 실상은 소나무 껍질이었더란 얘기죠. 그래 시종을 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와서 경법사의 그런 정황을 문수사에 있었던 지팡이 얘기와 그 거짓 승려가 보이지 않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어. 경옥사는 통탄에 맞지 않았어. 아, 나의 잘못이로구나. 문서보살이 나타나셔서 내가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뒤로 경국사는 목숨을 마치도록 그런 그 말을 타지를 않았다. 그런 설화가 상관문서에 실려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늘 그 고마워하고 웃으면서, 조금은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향해서 조금은 웃어보는 것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